첫 번째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무거운 얘기죠. 참 여러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고 여전히 수사 중인 것들도 있습니다만 네네. 몇 가지 재판들이 병합되었다라는 소식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위중교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 하는 것들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두 번째는 국민의힘 혁신위가 출범을 해서 네. 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 혁신위가 제시한 첫 번째 안건이 이른바 통합 대사면이었는데 네네. 여기에 대한 당 안팎의 분위기, 앞으로 혁신위가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 해봐야 될 것 같고, 네네. 마지막으로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회를 찾아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네. 지난해와는 다르게 야당도 연설에 참석을 했는데요. 음. 지금 연설 마치고 국회 이제 여야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단과 간담회 및 오찬을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시정 연설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들, 또 이재명 대표와 사전에 여러 오부 요인들과 함께 만난 것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분위기나 또 민주당 의원들이 과연 약속대로 신사 협정을 잘 지켰는지 네. 이런 것 등등을 한번 쭉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얘기가 이제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한 얘기인데 뭐 매번 저희가 강조를 했습니다만 병합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검찰 측에서는 백현동이란 대장동은 병합해도 괜찮지만 이 위증교사 문제만큼은 이걸 따로 좀 떼놔야지 빨리빨리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나온 결과를 보니까 위증교사는 결국에 미결정입니다, 아직. 네, 네. 이게 좀 법원이 뭐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네. 재판부에서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 33부죠. 네. 여기서 일부 병합 결정을 내렸는데요. 기존에 이 재판부에서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네. 성남 FC 관련된 사건 재판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사건이죠. 그렇죠. 대장동, 위례, 성남 FC 각각 떼어도 증인 신문부터 뭐 재판 과정 결과 나오기까지 좋기 2년은 걸리지 않겠나 관측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일단 이번에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백현동 사건을 병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백현동 병합은 검찰도 원했고 이재명 대표 측도 원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자체가 나쁜 결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대장동이나 위례나 성남 FC나 백현동이나 사건에 등장하는 주역들이 다 겹칩니다. 그렇죠. 이재명과 정진상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사건의 양상이나 전개 과정이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네. 이걸 병합하는 건 충분히 납득이 가요. 네네. 근데 문제는 위증교사는 사건의 주요 등장인물들이 다르거든요. 다 다르죠. 이거는 이재명 대표와 그 위증교사, 위증을 했다고, 교사를 받고 위증을 했다고 말한 김진성 전 비서관 사이의 일이에요. 네네. 그리고 내가 위증했다라고 김진성 씨가 본인도 재판 받을 걸 감수하고 자백을 했어요. 네. 증거까지 있어요. 녹취록 등등에. 완전히 다른 양상과 다른 등장인물. 이재명 대표가 등장한다는 것만 빼고는 달라요. 그럼 당연히 단독 사건으로 분리해야 되는데 오늘 백현동은 병합하면서 왜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결정을 안 내리고 미뤘는지, 네. 그게 혹시나 위증교사 재판 시간 끌면서 그래도 병합할까 지금 간을 보는 것은 아닌가. 그게 그렇죠. 좀 걱정이 많이 되는 대목입니다. 아니 뭐 누가 보든지 간에 이번에 결정 내렸을 때 같이 결정 내리면 되는데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결정을 못 내렸다라고 한다면은 뭐 일반 국민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도 야 이거는 그냥 눈치 보는 거 아니냐, 개딸이랑 이재명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일단은 미결정이 되었다는 건 위증교사 재판이 언제 시작할지 아직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한 주 한 주씩 이재명 대표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산소 호흡기가 되는 셈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자체로도 오늘 오늘 위증교사는 따로 재판을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네. 이재명 대표는 시간을 벌었고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총선입니다. 그렇죠. 총선 때 국민의힘이 승리하느냐 민주당이 승리하느냐에 따라 참 많은 것들이 나라의 앞날이 또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런데 네. 총선 이전에 뭐 공직선거법 재판도 지금 계속 늘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위준교사 재판이 혹여라도 일찍 결론이 나서 1심이 나면 이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엄청난 악재이기 때문에 네. 시간을 버는 게 이재명 대표 목적이거든요. 네네. 그 목적에 지금 재판부가 손뼉을 맞춰주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많이 드네요. 지난번에 저희 방송 나오셨던 정혁진 변호사님이 그렇게 좀 예측을 하시더라고요. 네. 방금 얘기해 주셨던 이제 그 선거법 위반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것 좀 눈여겨봐야 된다. 지금 강 부장판사가 보이는 이 낌새를 봤었을 때 80만 원, 90만 원 정도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아예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럼 이게 만약에 무죄가 나오게 된다면은 총선 직전에 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민주당이 진짜 길길이 날뛰면서 총선 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위험 경고를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법조인들이 각각의 시각으로 재판을 분석하지만 네. 최근에 이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증언 진술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네. 그 당시 성남시의 도시개발 담당하는 과장, 네. 그러니까 백현동 그 옹벽 아파트 부동산 개발을 담당했던 성남시청 공무원이 나와서 증언을 했어요. 네네. 자기가 이거 담당하는 과장이었는데 나는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은 적 없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내 밑에 있는 직원들도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고 이야기 들은 적 없다. 네. 그런 보고를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한 적도 없다. 이건 아주 결정적인 증언이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진술과 증언이 나왔는데 무죄나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할까?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 네네. 고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해서도 그 유가족들이 절규하고 있는데 그렇죠. 명확한 증거들이 있는데 이걸 몰랐다라는 걸 받아들여 준다면 너무나 말이 안 되는 편향된 판결이기 때문에 그렇죠. 강규태 부장판사가 장진영 변호사 동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뉴스트라나우스의 멤버인 강단 있는 분이라고. 굉장히 강단 있는 분이라고 장진영 변호사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에 걸맞게 네네. 불리하고 뭐 편향된 판결할 필요 없이 네. 그냥 원칙적이고 정도를 걷는 판결만 해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다만 공직선거법 1심은 원래 6개월 안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400일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연말 전에 이게 빨리 1심이 나와야 2심도 나오고 3심도 빠르게 확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 좀 신속한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댓글창에서도 나라사랑님이 유창훈을 보면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고. 진짜 저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이 김문기 씨 모른다라고 했던 게 기소된 게 작년 9월입니다. 그리고 백현동은 박근혜 정부의 협박 때문에 했다라는 게 작년 10월 달에 기소가 됐고 재판이 시작된 게 올해 3월 초부터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저는 이제 그 강규태 그 부장판사가 보고 있으면은 재판도 신속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2주에 한 번씩밖에 안 해요. 2주에 한 번씩 해가지고 이거 어느 세월이 6개월 내에 이거를 결론을 지을 수가 있냐. 약간 처음부터 좀 짜놓은 판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재판도 좀 신속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에 계속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불출석하고 있는데 물론 재판부가 불편하게 생각을 하겠지만 좀 제대로 호통을 쳐야 되는 거 아닌가. 제 말이. 그래서 이걸 지켜보는 수많은 국민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우리 사법부의 절차를 신뢰하고 존중할 수 있게끔 기강을 잡을 책임도 이 강규태 부장판사님께 있다.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도 좀 같이 드리고 싶네요. 야, 이게 지금 이재명이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 여러분도 아마 느끼시겠지만 대장동 관련된 재판은 빠지지 않고 잘 가요. 근데 선거법 위반 이거 같은 경우는 벌써 2번이나 빠졌거든요. 그럼 사실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2번 재판 안 나간다? 바로 구속영장 발부해가지고 구속시키지 않겠습니까? 뭐 강제 구인을 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있겠죠. 네,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아예 그냥 법원은 나를 구속을 안 시킬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서 그런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이제 결국에는 뭐 이재명 대표 안 오는 상태에서 재판을 그냥 진행하겠다 이 정도로만 하지 뭐 강제 뭐 구인 이런 것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으로 그 국민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너무 법원이 최소한의 상식을 안 지킨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유창훈 판사의 구속영장 기간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었는지를 알게 되는 대목이고요. 대장동 재판 나가는 건 이게 혐의가 상당히 중하기 때문이고 그쵸. 이 재판 결과가 뭐 1년 2년 뒤에 날 것을 예상하기 때문이라서 시간이 어차피 오래 걸릴 거다.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 같고요. 공직선거법은 어차피 빨리 나오는데 본인이 조금이라도 이걸 늦추는 게 유리하다. 아예 무죄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죠.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벌금 80만 원, 90만 원 정도로 100만 원만 안 나오면 된다 정도로 바라고 있지 않을까. 그럴 바에는 내가 막 협조해주기보다는 그냥 조용히 재판이 지연되는 걸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 이 선거법 위반은 글쎄요, 뭐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대장동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간단한 이 케이스인 것 같은데 뭐 불러야 되는 사람도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뭐 누구 딴 사람 부를 것도 없고 김진성 뭐 이런 사람만 부르면 될 텐데. 위증교사. 네. 네, 아 위증교사 그렇죠. 네. 선거법도 이제 네. 부를 사람 웬만하면 다 불러서요. 그러니까요. 저는 뭐 연말 연초에 선거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래야 한다고 보고요. 위증교사는 진짜 김진성 한 명만 하면 전 되죠. 비서관 불러서 이야기 들어보면 되죠. 네. 그때 위증한 거 맞냐?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 끝나는데 이게 만약 대장동과 백현동에 병합이 되어서 야. 시간을 끌게 되면 그 김진성이라는 사람의 인생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본인도 양심 선언을 한 셈이잖아요. 자백이거든요. 그렇죠. 자백을 한 김에 빠르게 뭐 벌금형이든 집행유예든 실형이든 처벌을 받고 툭툭 다 털어버리고 새 출발을 하고 새 인생을 살고 싶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위증교사를 단독으로 보면 아무리 오래 걸려도 6개월. 그러니까 뭐 총선 전에 결판이 날 수 있다는 건 조금 앞서 나가는 관측인 것 같고요. 네. 6개월이면 1심 끝나고 2심, 3심 하는데 뭐 1년 반이면 될 겁니다. 그런데 대장동, 백현동에 병합되면 이 김진성이라는 분은 자기가 할 건 다 끝나도 2년, 3년을 이거 선거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2심, 3심까지 생각하면 한 4, 5년을 이 재판에 질질 끌려가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진성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생각하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사법부가 공정하게 정의의 지팡이가 되어야 한다는 걸 고려해 보면 이분에게 너무 가혹한 희생을 아무 이유 없이 요구하는 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이런 병합 시도를 받아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김진성 케이스를 봤었을 때도 이분이 이재명이 때문에 거의 뭐 원래 사실 일반인들은 재판 같은 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해도 스트레스고 그럼요. 내가 혹시 구속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공포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게 정의인데 이재명 한 명 살려보겠다고 이런 식으로 진짜 재판 결과가 늦어지고 심지어 병합까지 시키게 된다. 이거는 진짜 사법부가 일반 국민에 해서 하는 제가 보기엔 폭력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게요. 네. 대법원장 인준을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면서 부결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지명될지 모르겠지만 후임 대법원장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부결시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거든요. 그럴 수도 없죠. 이게 결국에는 법원 정기 인사 때문인데 네. 대법원장이 들어서면 내년 2월에 법원 정기 인사를 통해서 적재적소에 제대로 된 재판관들을 배치할 겁니다. 네. 근데 그걸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계속 시간 끌게 해주고 이재명에게 유리한 판결 내줄 것 같은 판사들을 서울중앙지법이나 뭐 수원지법 요소요소에 배치하려고 대법원장 부결 작전까지도 연동해서 펼치는 거 아닌가. 뭐 그래서 생각하고 이야기할수록 아무라고 답답한 것도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대법원장 후보자가 정말 단 1회 시비거리도 없는 분이어야 민주당이 억지 부결시키기도 힘들고 그러니까요. 부결을 시켰을 때 역풍도 그만큼 더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누가 후임 대법원장으로 지명되는지 지켜보도록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공감구형님도 대법원장을 왜 지명 안 하냐라고 얘기하시는데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네, 뭐 임명이 곧 지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이거 뭐 민주당이 뭘 하든지 가되 지금 뭐 아까 장해찬 최고 얘기하신 것처럼 누구를 지명해도 그러니까 무조건 뭐 묻지도 따지도 않고 다 그냥 뭐 다 낙마를 시킬 거다 보니까 참 진짜 임명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좀 지난번에 사실 그분도 좀 괜찮은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균용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후보자도 분이었고 괜찮은 분이었는데 오직 판결만 하는 분이었는데 지금 이유주님이 댓글로 네. 대통령이 이렇게 힘이 없다니라고 우는 표시를 해주셨는데 그게 네네. 여러분 냉정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습니다. 저희가 행정부를 바꿨지만 국회 의회 권력을 민주당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네. 법안도 뭐 패스트트랙 특별법 자기들 마음대로 마구잡이로 다 올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무엇 하나 사실 대통령이 하자는 거 오늘 이제 3부에서 이야기 드리겠지만 세 번째 주제에서 시정연설이 그 예산안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예산을 민주당이 통과시켜 주기를 합니까? 협조를 합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힘없고 서러운 여당이다. 이거를 우리가 국민들께 더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정권 교체하고 지방선거 이기는 바람에 음. 야 이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강자구나 그러니까 여당이다. 그냥 이렇게. 라는 착각에 저희도 빠져 있었고 국민들도 그렇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대통령 한 분만 바뀌었지 사실 큰 틀의 국정을 운영하는 데는 지방선거 이기는 거는 큰 의미는 없거든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는 국회의원 선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구나 라는 좀 처참한 서글픈 현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그쵸. 여러분 저희가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제발 힘을 실어주셔서 한번 대선 공약 지킬 수 있게 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호소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